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오늘 한중 양국이 사드 문제에 관해 소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수교 25주년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악화 일로를 걷던 한중 양국 간 갈등이 복원 국면에 접어들면서 양국 군사당국은 빠른 대화 구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9월 전 산업 생산이 1년 3개월 만에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0.9%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상방 요인이 더 많기 때문에 상승세는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제유가가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정유주가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비수기에도 3분기 호실적이 전망되며 주가도 상승세를 이어가자 전문가들은 계절적 성수기와 세계 경기 회복세가 맞물리며 4분기 이후에도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내 주택시장의 호조에 힘입어 올 3분기 중대형 건설사들이 대부분 야후한 경영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최근 발표된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여전히 불투명한 해외 건설 시장으로 인해 3분기 이후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1.50포인트 상승한 2523.43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4.52포인트 상승한 694.20에 장을 마감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5천억 원 가까운 순매수, 반면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순매도,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수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요,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삼성전자 3분기에 실적치가 나왔는데요. 자, 영업이익과 매출액도 늘었고요. 거기에 배당 규모를 29조 원으로 확대하면서 이 부분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대표님과 더욱더 꼼꼼한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샵 0082번으로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외부 어느 곳에서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시청 가능하고요.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중에는 정석투자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주말에도 대표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말 일요일 저녁 9시에 서울경제 샘플러스에 들어오시면은 대표님이 저희 방송을 통해서 못다한 이야기, 무료 방송 통해서 더욱더 많은 이야기 남겨주시니까요. 무료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장인데요. 화요일장도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주식 투자의 교과서 정원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코스피가 또 2520선에 대해서 지지가 됐고요.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꽤 크게 들어왔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시장은 제가 현실적으로 대응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유연한 대응을 통해서 과정이 합리적이면 하자, 이런 측면에서 항상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그 방송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 저희 방송과 그리고 대표님을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이 문구가 가장 기억에 남으실 것 같은데, 자, 오늘 내용 더욱더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시간이 빨라서 이번 주 토요일 드디어 대강연회 다시 한번 예정되어 있는데요. 올해 마지막 강연회입니다. 자, 대표님, 갈수록 대외적인 이슈도 많아서 전반적으로 복합적인 문제 안에서 또 시장을 바라봐야 할 텐데요. 이번 주 토요일 강연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 토요일에 합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정확하게 2시간 진행을 하고요. 입장권 배부는 12시부터 하고 입장은 오후 1시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12시부터 입장권 배부하니까 좀 빨리 오신 분들은 먼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석이 이제 여유가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의도가 아닙니다. 구로구에서 합니다. 구로구 구민회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구로구 쪽에 오셔달라 설명드리겠고요. 내용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준비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일단은 강연의 준비는 끝났는데 앞으로 한 3일 동안 추가로 제가 더 덧붙일 게 있거나 아니면 새롭게 이제 갱신할 게 있으면 다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예요. 제 예측이 어느 정도 다 적중할지 저도 장담 못합니다. 하지만 그건 확실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분야에 대해서 강연을 통해서 전달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현재. 주식 분야만 해도 현물만 하는 사람 있고 파생하는 사람 따로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양쪽 다 하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당장 투자하는데 혹은 향후에 또 노후를 대비해서 그리고 본인과 가족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많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17년 마지막 강연회고요. 그 다음에 이번 한 번 강연회를 참여하는 것과 아닌 것이 엄청나게 앞으로 삶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분명합니다. 제가 그 예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느 지역에 는 중장기로 부동산 배택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3개월 뒤에 그쪽 지역에 지진이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전달해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는 제가 이제 미래 예측에 대해서 과연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될 것이냐 좀 더 힌트를 드릴까요? 통일이 언제 될 건지, 그 다음에 국제 정세에서 미국과 중국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을 건지, 현재 초등학생, 중학생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나중에 유망한지 흥미롭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투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식 투자하는 분들도 현재는 어떻게 대응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한다. 이건 기본이고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것인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각각 섹터별로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배팅한다. 어느 지역을 접근해야 된다. 정말 이거는 투자 전문가 한 명이서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정말 제가 많이 준비했고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꼭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올해 한 번도 강연에 안 오셨던 분들, 내년에 한 번도 안 올 분들도 이번만큼은 꼭 오시기 바랍니다. 안 오면 진짜 후회할 겁니다. 꼭 참여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올해 강연에 놓치신 분들이라면 이번 주 토요일은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내외 이슈 점검과 함께 자산관리 핵심 전략 대표님이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도 살짝 목소리가 좀 좋지 않으신 것 같은데 요즘 시장 분석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좋은 정보 이번 기회에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여의도가 아닙니다. 구로구 구민회관이라는 점 장소와 시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 화요일장도 대표님과 인사 나눠봤고요. 양시장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양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는 게 정석투자라고 정리해 주셨네요. 1순위가 아니면 2순위를 택해야 하는 게 정석 투자일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장 한마디 풀어주실까요? 네, 현재 지수 상승세가 비정상적이라는 거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정상이 지속된다면 편승하는 게 낫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대거 포트폴리오 구성하면서 매수를 시켰습니다. 왜 그랬냐? 현재 시장은 좀 비정상적이에요. 저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첫 번째 이겁니다. 두 번째, 조정을 받더라도 그렇게 클 것 같지가 않아요. 갑자기 엄청난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조정을 받아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개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종목 장세가 도래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지수가 엄청나게 폭등해요. 대형주 몇 개가 주도해요. 근데 중소형주들은 가는 게 없어요. 올해 여름까지도 그랬잖아요. 지수가 사상 최고가 갱신하는데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52주 신저가 종목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어떤 장세냐? 여기도 지수가 더 가면 좋겠지만 설령 조정받는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이 좋아하는 중소형주들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선은 아니더라도 타선, 그러니까 비록 방법은 약간 아쉬움은 남지만 일단은 편성하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비정상적이지만 더 갈 것 같다. 두 번째, 조정을 받아도 크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실속 있는 장세가 될 것이다. 저는 이 방송을 왜 합니까? 제가 외국인을 위해서 하겠어요? 기관을 위해서 하겠어요?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개인 투자자도 실속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종목군을 보면 이제 겨우 1차 상승한 거, 눌림목 상태인 거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자, 그러면 또 학습 차원에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선과 차선의 대응 전략은 뭔지 이건 일단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이번엔 제가 차선을 선택했지만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최선의 대응 전략은 뭐냐? 간단해요. 지수가 조정받았을 때 종목 하락을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저점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위에 있는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점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근데 항상 이거를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알고 계시기 바라겠고요. 차선의 대응자는 뭐냐? 가끔 보면 강력한 왜곡이 발생해요. 일단 어쩔 수 없어요. 현재가 돈으로 매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수하느냐? 50일 신고가 가는 종목 매수하라 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종목들 눌림목이라든가 1차 상승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종목에서 매수하는 게 좋고요. 그럼 오늘 실전 전략을 어떻게 짜드렸는지 그걸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단기 4종목, 중기 4종목 중에서 선택적으로 매수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2종목, 어떤 분들은 6종목,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 중에는 8종목 갖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대략 2종목에서 6종목 정도 포트를 이제 구성을 했는데요. 단기는 어떻게 하느냐? 철저하게 평택촌놈 차트 이론에 입각하거나 아니면 가격 메리트가 좋은 종목만 엄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주장했던 그 기준대로 차트에 맞는 종목, 그 다음에 아니면 가격이 아주 싼 종목들, 그 다음에 중기는 어떻게 했냐? 철저하게 절대 저평가 또는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을 제가 선정해드렸습니다.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은 하나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3개는 절대 저평가 됐어요. 최소가 3분의 1 저평가니까요. 종목, 어떤 종목은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목은 충분히 이제 매수할 수 있다고 봤고요. 또 제가 그랬었잖아요, 어제. 지금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한다? 1순위 코스닥 절대 저평가 중소형주, 2순위 코스닥 조정형 대형주, 3순위 코스피 쪽.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대응해드렸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이제부터는 지수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물 옵션 한다 그러면 지수가 의미가 있겠죠. 근데 종목 한다 그러면 이제 지수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 여기서 지수가 더 가도 좋고 조정받아도 아마 종목 장세는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8월부터 얘기했었잖아요. 8월에 코스닥 장세가 오던가 아니면 11월에 온다 그랬습니다. 지금 11월이 지금 내일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조정받고 가느냐 그냥 가느냐 그 차이다. 근데 조정을 받으면 싸게 매수할 기회를 잡는 거고 아니면 어떻게 한다? 편성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제 후자가 된 거죠. 어쨌든 11월에는 제가 엄청난 수익을 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이래요. 중기 종목은 손절가 안 오면 계속 홀딩해요. 단기 종목은 일주일 단위로 길어봐야 2주일 단위로 계속 돌릴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장중 단타를 엄청나게 제가 시킬 겁니다. 왜? 유동성이 증가하면 코스닥에서 순환매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실제로 전업 투자자를 해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인터넷 방송을 하루에 최소 3시간 반, 많으면 5시간을 음성 방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일단 11월 장세는 지수가 가든 말든 종목 장세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편승해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강연회를 통해서 또 9월 강연회 때처럼 제2의 셀트리온 제약도 꼭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강연회를 통해서 제2의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그동안에 또 코스피 장세에 이어서 코스닥 장세가 이어질 때 종목별로도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팁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11월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들어봤고요. 이어서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은 양시장 모두 상승을 했고요. 일단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쪽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많은 금액을 사들였어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어쨌든 지금 수급도 좋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코스피는 장중이나 종가나 역사상 최고가를 갱신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 최고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수로 본다 그러면 불만이 없고요. 특이한 흐름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잘 들으세요. 설명하는 거를. 자, 오늘 코스피 전체, 코스닥 전체 상승과 하락 이 전체 종목수예요. 여기서 이제 보합은 그냥 본전이니까 빼고요.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를 보면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하락 종목이 100이라 그러면 상승 종목은 약 한 13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얼핏 생각하면 좀 아쉬움이 느껴질 겁니다. 왜? 오늘 지수도 양쪽에 좋았죠. 코스피는 역사상 최고가, 코스닥은 2017년 최고가를 갱신했어요. 근데 보통 이 정도 되면 하락 종목수 대비 상승 종목수가 보통 2배. 그러니까 하락 종목수를 100이라고 봤을 때 상승 종목수는 한 200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심하면 250도 나옵니다. 근데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내용을 뜯어보면 아주 견실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전체로 봤을 때 플러스 5% 이상 종목이 82종목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5% 이하 종목이 17개입니다. 무슨 얘기냐? 마이너스 5%에 비해서 플러스 5%가 무려 약 5배 가깝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종목 장세가 나온 건 아니다. 왜? 본격적인 종목 장세가 나오려 그러면 하루에 솔직히 말해서 플러스 5% 이상 종목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150개가 넘어야 돼요. 100개는 기본이고요. 150개 넘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각각 상승과 하락 종목수를 비교했을 때 하락보다는 상승이 2배가 넘어야 돼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아주 질이 좋다는 거죠. 플러스 5%와 마이너스 5% 구분해보면 어쨌든 5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러면 남은 과제가 뭐죠?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이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플러스 5% 이상 종목이 늘어나고, 이것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앞으로 코스닥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오늘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11월은 기대해도 좋으실 것 같고요. 어쨌든 그동안 좀 머무리거리셨던 분들은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참여해도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수가 고점이 100이에요. 저점이 0입니다. 그럴 때 이럴 수가 있어요. 0부터 쭉 올라가요. 100까지. 근데 0부터 70까지 구간보다 70에서 100까지 올라가는 그 구간이 수익이 더 나요. 반대로 100에서 0까지 밀리잖아요. 그러면 100에서 30까지 떨어지는 이 구간보다 30에서 0까지 떨어지는 구간의 손실이 더 큽니다. 무슨 얘기냐? 그동안 잘했던 분들보다 앞으로 잘할 분들이 수익이 더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숨죽였던 분들,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은 하시길 바라겠고요. 엄청나게 보수적이고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조언하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가담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연에는 꼭 오시면 제가 거기에 맞는 좋은 종목 다시 한번 설명 전달해드린다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코스피는 역사상 최고가 마감이 됐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17년 최고가 마감을 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내일장 수요일장에 대한 전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제 내일 수요일장인데요. 자, 수요일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코스피는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 같고요. 종가 기준은 2,500선 절대 기준 가격으로 보시면 되겠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 계속 올라가든 약간 밀리든 2,500선만 안 깨지면 어떤 경우든 다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제가 5월 중순에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2,600선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노무라증권은 7월 초순, 대신증권은 9월 하순에 얘기했어요. 제가 엄청 일찍 얘기했죠. 근데 일단은 2,600선이 되면 또다시 전망을 해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2,500선 보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뭐 어떤 악재가 나온다거나 엄청나게 그 수급상으로 안 좋아서 폭락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코스닥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지수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종목만 보셔도 됩니다. 오늘 등락 현황에서 그걸 증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 하시는 분들은 종목에 집중하시고요. 코스피에 우량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지수가 영향이 있겠죠. 어쨌든 2,500선만 잘 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2,500선에 대한 절대 기준을 보고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고요. 자, 코스닥은 이제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해보자라는 그런 말씀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의 정리와 내일장의 전망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들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주요 공시 분석과 이슈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삼성전자 올라왔습니다. 대규모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오늘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제일기획이 올라왔네요. 실적 개선 기대감에 상승을 보였다라는 뉴스까지 전달 도와드립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3분기 실적도 발표를 했고 배당에 대한 기대감까지 불러일으키면서 오늘 1.92% 상승한 275만 4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지수 상승 좀 견인한 것 같은데요. 자, 대표님, 대규모 주주 환원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제가 볼 때는 더 갈 수는 있다고 봐요. 다만 단기 매도 후에 재매수 시도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자, 무슨 얘기냐. 아직 없는 분들은 굳이 지금 가격 매수하지 말고 좀 기다렸다 매수하자 이런 얘기고요. 현재 있는 분들은 일단 정리했다가 다시 재매수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여기서 더욱더 탄력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가격대에 대한 부분은요, 단기 매도 후, 가격대가 눌렸을 때 재매수를 다시 한번 시도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삼성전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제일기획이 올라왔습니다. 자,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이 돼서요, 10% 가깝게 올랐고요. 2만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2만 800원. 에 마감이 됐네요. 대표님,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 기대감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라는 이슈인데요. 어떻게 분석 도와드릴까요? 네, 표면적인 이유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동성이 좋아서 가는 거예요. 시장 전체 그리고 종목의 유동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명확하게 뭐 어떤 수주를 따내서 계약을 했다든가 아니면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가 좋아졌던 그게 아니잖아요. 기대감이잖아요. 말 그대로 기대감이죠. 근데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적어도 지금 가격은 추격하지 말고 현재 잡을 만한 종목 많이 있으니까 굳이 무리하지는 말아달라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자, 지금 제일기획 같은 경우 오늘 탄력이 아주 좋았는데요.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 주셨고요. 이렇게 올라갔을 땐 추격 매수에 대해서 자제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미보유자 역시 추격 반대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들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요, 현대모비스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자, 오늘 현대모비스 5% 가까이 올라왔네요. 26만 6,500원. 그리고 오늘 하루 최고가는 27만 원까지 찍기도 했는데, 자,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오늘 탄력이 좋네요. 네, 자동차 관련주는 사실 이번에 지수가 올라가면서 유동성 증가 덕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게 있거든요. 펀드에서 매수할 때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전기전자가 좋다는 걸 알죠. 근데 지금 전기전자 신규로 들어가기는 어떨까요?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후순위로 이제 자동차라든가 그동안 안 좋았던 것들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중기적으로 계속 간다는 생각은 솔직히 여전히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하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자동차 운송장비 부품주인데 최근에 지수가 오르면서 이런 유동성 장세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이라든지 많이 오른 업종 상위로는 접근이 조금 부담스럽고 이런 종목들 간의 유동성이 흘러나왔다는 점 분석 내용 도와드렸고요. 현대모비스는 일단 보유자 매도 후 재매수 의견 주셨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조정 시 매수 접근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 현대모비스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관심 종목도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요. 영원무역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영원무역인데요. 앞서서 현대모비스와는 좀 반대 흐름입니다. 7% 넘게 빠졌고요. 34,4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대표님, 영원무역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큰 조정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분석 도와드릴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세요.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하락 시에 추가 매수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매수를 하세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 가격이나 조정시 매수 가격은 뭐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일단 그런 전략을 따라달라 설명드리겠고요. 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뭐 직장인들이라든가 우량주 중기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가도 무리가 없겠다 설명드리겠고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이 추세를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2014년, 15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7만 원을 돌파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7만 원을 돌파했죠. 그리고 나서 현재 가격대가 대략 그 가격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밀린 건데 올해 흐름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올해 흐름이에요. 네,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저점 찍고 올라갔다가 나름대로 박스권인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무난해요. 그러니까 뭐 이 종목은 뭐 큰 수익을 기대한다거나 뭐 그건 아니지만 무난하게 접근해도 될 주식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직장인들 초보자들은 매수 가격만 잘 산정하시면 무리가 없이 수익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관심 종목 영원무역 만나보고 계십니다. 보유자는 추가 하락 시에 추가에 대한 매수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는 추가 조정 시에 대한 매수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관심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내일장의 공략 업종과 테마도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 확인합니다. 코스닥에서 반도체 그리고 운송장비 부품주에 집중해보자. 그리고 테마도 확인합니다. 자, 테마는요. 네, 풍력 부품 기자재와 미세먼지가 올라왔네요. 네, 업종에 대해서는 반도체와 운송장비 부품주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테마로는 풍력 부품 기자재가 올라왔는데요. 자, 대표님, 테마에 대해서는 미세먼지가 다시 올라왔네요. 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코스피는 언급을 안 하고 코스닥만 두 개 업종을 언급했어요. 하나는 반도체고 하나는 운송장비 부품인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코스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코스피 전기전자에 비해서 여전히 억울할 정도로 가지 않은 종목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야 현실적인 실적이 뒷받침돼서 간다고 치는데 꼭 그렇지도 않으면서 갔던 종목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앞으로 코스닥이 순환매가 되고 코스닥 쪽에서 종목 상승가 나온다 그러면 일단 코스피 전기전자와 가장 유사한 업종이 뭐죠? 코스닥 반도체예요. 반드시 순환매가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코스닥에서 이제 운송 장비 부품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코스피의 운송 장비하고 이제 비교가 되는 건데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그나마 이제 코스피의 그 우량주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자동차 관련주들은 나름대로 반등이 나왔잖아요. 뭐 적게는 20% 맞게는 30% 정도 한 달 동안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쪽에는 지금 좋은 종목들이 널려 있어요. 특히 이쪽에는 뭐가 있느냐? 말이 코스닥 운송장비 부품이지 실제로는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차피 그쪽에서 적자 기업 아니고 저평가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수할만 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테마주는 이제 역시 풍력 쪽에서 부품 기자재 쪽에서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세먼지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일단 풍력이나 미세먼지는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다 접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종목을 찾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왕이면 단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중장기 종목은 평택촌론 기술특허 적정 주가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바로 여기 나옵니다. 자,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서울경제TV거든요. 서울경제TV에 샘플에서 들어와 보시면 평택촌동 이 페이지가 있어요. 보시면 이제 여기 제 사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항상 적정 주가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단기는 뭐 큰 의미가 없는데 중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차트가 비슷하다면 어떤 걸 잡는 게 낫겠죠? 저평가된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절대 고평가된 종목은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를 하셔도 중장기 매매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최소 4배, 많으면 8배 고평가된 종목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걸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정 주가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표님이 무료로 현재 공개를 하고 계십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평택촌놈 적정 주가 버튼 눌러주셔도 되고요. 클럽 안에서도 적정 주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 통해서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까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 또는 궁금하신 종목과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모든 것을 보내주시면 대표님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방송 중과 방송 전후로도 꾸준하게 받고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문자는요. 0416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대표님 수고하십니다. 명문제약 매수가 6,340원에 비중 80%입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명문제약이 지금 비중이 많이 실으셨죠. 오늘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6,12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일단 대표님 명문제약을 지금 매수가 근처이기도 하시긴 한데 비중 80%, 꽤 많이 실으셨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은 매수가는 약간 아쉽습니다. 하지만 종목 선정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비중을 절반 축소 후에 80%는 너무 많아요. 이유야를 막론하고 너무 많고요. 손절 10% 또는 수익 20% 정도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밀리면 이유야를 막론하고 손절하라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10%. 근데 이거는 시간이 좀 문제지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이 차이지 제가 보기에는 한번 모멘텀이 살짝만 나와줘도 수익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만 잘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문제약 일단 종목 선정에는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일단 매수가는 살짝 좀 아쉽다라는 의견이시지만요. 비중 절반 축소 후에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위쪽으로 목표가 20% 수익권 말씀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확인합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5182님 보내신 문자예요. 애청자로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한제각을 매수가 11,000원에 비중 50%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문자를 주셨네요. 자, 저희 방송을 통해서 많은 공부하고 계시고 애청자이신 것 같은데요. 자, 대한제각 오늘장의 흐름 볼게요. 자, 오늘은요. 대한제각 11,050원에 마감이 됐네요. 네, 대표님. 대한제각 11,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소폭의 지금 수익권에 계세요. 어떻게 진단 도와드릴까요? 네, 매수 잘하셨어요. 요즘은 시간이 갈수록 터무니없는 매수 가격 질문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참 제가 보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방송 처음 시작하고 나서 한 3, 4개월 동안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매수 가격대 질문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고점 매수를 할까? 어떻게 저렇게 추격 매수를 할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일단 결과를 떠나서 이 정도 무난하죠. 자, 적정 주가 얼마다? 31,200원. 일단 저평가돼 있죠. 거기다가 매수가 자체가 좋아요. 그래서 일단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수익 플러스 20% 대응하면 맞을 것 같고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여기에요. 자, 이 정도면 일단 상당히 잘한 거예요. 여기서 매수했다고 무조건 수익 난다. 그런 건 없습니다. 투자에서 절대적인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과정이 좋은 거죠. 왜? 똑같은 종목인데 어떤 분은 여기서 매수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여기서 매수하는 분들, 여기서 매수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이분들보다 어때요?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게 장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떤 종목을 딱 선정하더라도 바로 매수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기다렸다가 최대한 인내했다가 저점 매수 하자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종목이 오면 매수하고 안 오면 어떻게 한다? 다른 종목 잡으면 돼요. 간단해요. 근데 그거를 못해요.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욕심 때문에 그냥 아무 때나 매수합니다. 그러면 초보자가 아닌데 시간이 좀 지난 분들, 경력자들은 왜 그러면 아무 때나 매수하는지 아십니까? 서둘러서 그래요. 급하거든요. 손실받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종목을 선정해요. 그러면 최대한 인내하세요. 그 다음에 저점 매수 하시라고요. 안 오면 안 잡으면 돼요. 다른 거 잡으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그게 실천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습관을 들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있죠. 1년 동안, 1년에 12개월 동안 매매하는 것보다 한 달 매매한 사람이 돈을 더 벌 수가 있고요. 10번 매매한 사람보다 한 번 매매한 사람이 돈을 더 벌 수가 있어요. 그게 주식 투자예요. 그러니까 매매 많이 하고 투자 기간 길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한테 교육을 받고 체계적으로 주식 투자를 배우라고요. 그럼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이게 대응이 돼요. 그리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그걸 안 하게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순간적으로 장 좋을 때 벌었다가도요. 그대로 다 쏟아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 실감이 안 나죠? 초보자들은 실감이 안 날 거예요. 5년, 10년 지나면 다 알게 돼요. 그리고 지금 5년, 1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수익 없이 그냥 손실 크신 분들 있잖아요. 아마 제가 하는 말 공감할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 계속 보시고 일요일 밤에도 웬만하면 들어오세요. 이번 주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강의는 그 다음날이니까 저도 인간적으로 쉬어야죠. 그래서 안 하고요. 웬만하면 일요일 밤에 제가 9시에 해드리니까 꼭 오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제가 해드리는 각종 교육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문자에 대해서는 대한제강 지금 매수가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 주셨고 선절 10% 또는 수익 20%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저희 방송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바로 확인할게요. 자, 다음 문자는요. 1550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미코를 매수가 3,450원에 비중 30%입니다. 내년까지 보유하면 수익을 많이 볼 수 있을까요? 문자 주셨는데요. 자, 미코 오늘장 흐름 볼게요. 오늘은요 3,56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수익권에 계시고요. 일단 장기적으로 조금 더 보시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 일단 미코 현재도 수익권이신데 내년까지 좀 길게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대응 전략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이 종목은 약간 평가액인데 만약에 여기서 본전되면 매도하세요. 왜? 트렌드가 지금 이게 점점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전되면 매도하시고 아니면 계속 끌고 가셔서 한 30% 정도 목표로 하세요. 그래서 기간 설정보다는 목표 수익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무조건 6개월, 1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무조건 1년 동안 홀딩한다고 했을 때 6개월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압니까? 시장 전체가 혹은 특정 종목이. 그러니까 기간 설정은 저는 좀 비합리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목표가 설정했다가 예를 들어서 더 갈만하다 그러면 내년이 아니라 3, 4년도 홀딩하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3개월 뒤에 뭔가 시장 흐름이 안 좋다. 그럼 그때는 던지는 게 나아요. 그래서 기간을 처음부터 정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손절가 10% 그리고 목표 수익 정해서 대응해달라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에도 그런 트렌드와 흐름이 있고요. 지금 현재 미코에 대해서 수익권에 계신데 일단 일정을 먼저 정하지 마시고 기간을 먼저 정하지 마시고 흐름에 따라서 잘 결정해보자라는 말씀이세요. 본전 매도 또는 30% 수익 매도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또 손절 가격도 10%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합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6227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삼성 SDI를 매수가 204,000원에 비중 50% 진단 부탁합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삼성 SDI는요, 오늘요, 206,000원 마감이 됐습니다. 역시나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신데요. 자, 대표님, 삼성 SDI 일단 수익권이시고, 비중이 50%네요.
네, 이 종목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가주기 때문에 손절 5%, 수익 10%에서 일단 단기 매매로 정리하시고요. 지금 좋은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 매매로 끝내고 다른 쪽으로 교체 매매하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삼성 SDI는 현재 수익권이신데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수익 10% 목표가 주셨고요. 자, 목표가 실현 이후에 최근에 다른 종목들, 탄력 좋은 종목들로 다시 한번 보시라라는 말씀까지 조언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확인합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1601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의 매수가 37,000원에 비중 80%입니다. 주식 초보인데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네요. 자, 일진 머티리얼즈는요. 오늘 32,250원이고요. 손실권에 있으시고요. 비중도 80%. 대표님 일단 뭐 매수가도 좀 높기도 하고요. 비중도 높고요. 그리고 일단 주식 초보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말씀으로 진단 도와드려야 할까요?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이제, 초보나 경력자를 떠나서 제 방송을 본 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만약에 계속 보신 분 같으면 37,000원에 절대로 매수 안 할 겁니다. 왜? 제가 그동안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드렸잖아요. 사실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차트 이론은 100%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창안한 거예요. 저는 어디서 누구한테 주식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선하죠. 이렇게 하세요. 일단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20% 대응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분이 매수한 가격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37,000원이 이 라인이거든요. 제가 절대로 매수하지 말라는 구간이죠. 제가 항상 얘기하죠. 탄력 좋은 종목은 21선 아래. 만약에 그 다음 단계는 61선 위, 그 다음 단계는 120선 아래라 그랬죠. 그러면 그동안 제 방송 계속 보셨던 분들은 언제 매수해야 될까요? 바로 여기에요. 여기서 매수하면 딱이죠. 그래서 결국 내려가는 종목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도 이 종목 탄력 엄청나게 좋다. 그럼 21선 깨졌을 때 매수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불안하다? 61선 위. 이거는 일단은 꺾인 건 맞아. 그러면 120선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하면 얼마나 유리합니까? 무려 한 5,000원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1010만국 그때 37,000원 다시 올라간다고 한들 이분은 어떻게 해요? 본전이죠. 근데 32,000원에 매수하신 분이 만약에 5,000원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15%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 계속 보라고 한 거고요. 어쨌든 초보자라고 하니까 꼭 그 말씀 드릴게요. 솔직히 저는요, 5년, 10년 주식 투자했는데 큰 손실 봤어요. 이런 분들은 교육시키면서도 약간 좀 회의적이에요. 왜? 그분들이 심리가 이미 무너지고 마인드가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교육해도 제대로 못 따라와요. 그거 제가 모를까요? 인터넷 방송만 17년 한 제가 잘 알죠. 근데 초보자들은 크게 번 것도 날린 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뭔가 교육을 시켜드리면 스펀지처럼 빨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초보자니까 꼭 드리는 말씀이 언젠가 제가 하는 각종 교육 꼭 참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 방송을 시청하신 지 별로 안 되셨을 수도 있고요. 주식 자체도 처음이라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는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20% 의견 주셨고요. 앞으로 저희 방송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더욱더 현명한 투자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합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7177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방송 매일 보면서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롯데지주를 평단가 63,300원에 비중 30% 중장기 전략 부탁합니다. 문자 주셨네요. 자, 롯데지주는 어제 재상장을 했고 어제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오늘도 탄력 좋은데요. 74,500원입니다. 자, 대표님, 롯데지주는 어제도 함께 분석을 도와드렸고 오늘도 올라갔는데요. 대표님 더욱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도 후에 재매수를 시도하시고요. 현재 어쨌든 만족할 만한 수익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았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나마 반등이 나와줬는데 현재 매물대가 단기적으로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내일 대량 거래가 터지지 않으면 추가 상승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예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만족하시고 더 싸게
재매수하던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주주에 대해서는요, 매도 후 재매수 시도에 대한 의견이고요. 만족할 만한 수익 안에서의 또 대응을 하시라라는 말씀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롯데주주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합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4844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평촌님 존경합니다. JNK 히터 매수가 3,500원의 비중 30%입니다. 계속 빠지는데요. 진단 부탁합니다. 문자 주셨네요. 자, 지금 JNK 히터는 오늘 3,305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손실 구간에 있으시고 위쪽 부분에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이렇게 문자를 받다 보면 저희 애청자분과 매일 저희 방송을 보면서 공부하시는 분, 존경하시는 분 정말 많습니다. 어떤 진단 도와드릴까요? 네, 저는 여태까지 존경할 만하게 살아온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양심적으로 노력을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소명의식 갖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앞으로도 제가 열심히 하겠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잘 들으세요. 만약에 이게 계속 올라가면 홀딩을 하세요. 왜냐하면 매수 가격이 잘못된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적정 주가도 상당히 저평가돼 있어요. 왜? 이거 13,0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저평가돼 있죠. 매수 가격도 절대 추격 매수는 아닌데 더 빠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만약에 올라가면 그냥 홀딩하되 만약에 이제 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0% 가격에서 추가 후에 본전 또는 더 밀릴 경우에 마이너스 10% 매도하자. 평균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추가하기보다는 추가 없이 홀딩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NK 히터 같은 경우에는 10% 좀 빠진 가격에서 추가 후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손절 가격을 잡으시고 매도하시라라는 말씀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합니다. 다음 문자는요. 2977님 보내신 문자예요. 태양광이 좋다고 해서 하나케미칼 34,500원에 비중 50% 보유 중인데요. 너무 많이 빠져서 걱정입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하나케미칼은 오늘 3만 원대까지 밀렸네요. 34,4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대표님 하나케미칼 태양광이 좋다라고 접근을 하셨는데 50% 비중에 현재 많이 좀 손실이 있으세요. 네, 이분은 사실 좀 안타깝죠. 왜 그러냐면 처음에 매수하고 나서 평가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들의 한계예요. 저점 매수도 어렵지만 고점 매도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식경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매수를 잘하면 초단이고요. 매도를 잘하면 구단이란 말이 있어요. 매도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해주세요. 본전 매도 또는 마이너스 20% 손절해달라는 설명드렸고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여기에요. 근데 어디까지 갔죠? 여기까지 갔어요. 쉽게가 있었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매수하고 10%나 15%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왔다가 본전은 무조건 던져야 돼요. 그걸 원칙으로 삼으세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 15% 왔다가 본전에서 던졌어요. 근데 또 바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던져야 돼요.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훈련이 돼 있어야 되고 과정이 함정이면 해야 된다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 얼마나 지금 호탈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매수했다가 평가에 왔었어요. 본전을 지나서 지금 평가 손해요. 시간만 낭비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원칙이라든가 규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해드리고요. 방송이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9시, 10시 방송이 그냥 집에서 샤워하는 거라면 제가 별도로 해드리는 각종 교육은 거의 사우나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농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꼭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으시면 저한테 각종 교육을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시간이 지나면 왜 그런지 알게 된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ABC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계속 하게 될 교육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케미칼에 대해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본전 매도 또는 마이너스 20% 손절 가격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또 저희 정석투자 그리고 무료방송 그리고 장중 시황까지 정말 주식 투자의 그런 교육 ABC 모든 과정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많은 과정 속에서 대표님의 교육 잘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말씀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강연에 이번 주 토요일 강연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릴게요. 올해 마지막 강연회로 대표님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고 또 주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테크, 그 밖에 정세에 대한 부분까지 알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11월 4일이고요.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장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길 바랄게요. 959구민회관이고요. 대강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번에 좌석 확보를 위해서도 대표님이 또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이 전략적인 부분과 국내외 이슈 점검과 자산관리 핵심 전략까지 꼼꼼하게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연의 소식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자, 오늘 화요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